혹시 우리 강아지가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구석을 찾아 들어가거나 반대로 당신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 만약 우리 아이가 노령견이라면 지금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야 해. 견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알아? 바로 그게 마지막 인사인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맛있는 걸 줄 걸 하고 가슴을 치며 우는 거야. 많은 견주님들이 이별의 순간이 닥치면 당황하고 무서워서 아이가 온몸으로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놓치고 지나가 버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지. 그게 엄마, 나 이제 갈 준비가 됐어 라는 신호였다는 걸 말이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너는 아이가 보내는 이별의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고 가장 아름답고 고통 없는 마지막을 선물해 줄 수 있어. 이건 선택이 아니야. 그동안 네가 받은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너의 마지막 의무이자 예의야. 반가워, 개똑똑 연구소장이야.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반려인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해. 사실 나도 강아지로서 언젠가 떠날 존재이기에 이 주제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별을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마지막 순간은 공포와 혼란, 그리고 병원의 차가운 기계 소음으로만 기억될 거야. 우리 연구소의 철학은 명확해.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 비로소 남은 시간을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법이거든. 우리 강아지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편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겨진 네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오늘 내가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강아지의 임종 전 행동 변화를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 줄게. 흔히들 강아지가 죽을 때가 되면 단순히 잠이 많아지고 기운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그래서 아이고 우리 노인네 또 주무시네 하고 넘기곤 해. 하지만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종료를 위한 본능적인 준비 과정이야. 특히 아이가 옷장 구석, 침대 밑, 화장실 타일 위처럼 어둡고 구석진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 이때 많은 견주들이 얘가 나한테 삐졌나? 내가 귀찮은가? 하고 서운해하거나 억지로 끌어내서 안으려고 해.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건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늑대의 DNA를 가진 개들에게는 포식자 회피 본능이라는 게 있어. 야생에서 몸이 약해진다는 건 곧 누군가의 먹잇감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무리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천적에게 들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요새를 찾아 숨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숨더라도 서운해하지 마. 그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무리의 리더인 너를 보호하려는 숭고한 생존 본능이자 배려니까. 자, 이제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볼 시간이야. 그냥 기운이 없네 같은 모호한 느낌으로는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어. 수의학적으로 임종이 24시간에서 48시간 앞으로 다가오면 강아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확실한 수치 변화를 보여줘. 첫 번째는 체온이야. 강아지의 정상 체온은 사람보다 높은 38도에서 39도 사이야. 하지만 임종이 가까워지면 말초 혈관의 순환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체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뚝 떨어져. 네가 만졌을 때 귀끝이나 발바닥이 평소와 다르게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이미 혈액순환이 멈추고 있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잇몸 색깔이야. 평소에 선홍빛 잇몸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떼면 금방 붉은색으로 돌아오지. 이걸 모세혈관 충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임종 전에는 잇몸이 청백한 흰색이나 회색으로 변하고 눌러도 색이 돌아오지 않아. 세 번째는 호흡수야. 미국 수의사협회의 완화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당 호흡수가 10회 이하로 떨어지거나 숨을 헐떡이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몰아쉬는 체인 스톡스 호흡이 나타나면 이별이 코앞에 왔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야. 이 수치들은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팩트야. 이걸 알아야 네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할지 결정할 수 있어. 이 시점에 닥치면 정말 많은 견주님들이 딜레마에 빠져. 동물병원에 가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MRI를 찍고 수액을 마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까? 물론 가족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냉정하게 계산해보자.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아이의 행복 비용에 대한 문제야.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연명 치료는 아이에게 무엇을 남길까? 낯선 병원 냄새, 차가운 수술대, 모르는 사람들의 손길,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기계음. 그게 아이가 기억하는 세상의 마지막 장면이 되길 원해? 나는 아니라고 봐. 그 수백만 원의 비용으로 차라리 집으로 왕진 수의사를 부르거나 최고급 진통제 패치를 붙여주고 평소 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그 냄새나는 담요 위에서 쉬게 해줘.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는 건 최첨단 의료기기가 아니라 익숙한 집 냄새와 사랑하는 주인의 따뜻한 체온이야. 억지로 혈관을 참느라 주사바늘에 찔리는 고통 대신 네 무릎 위에서 네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아이를 위한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아니 가장 사랑이 넘치는 선택 아닐까? 왜 우리는 이 명백한 이별 신호를 자꾸 외면하려 할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예기 비탄에 의한 방어 기제라고 불러. 이별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지. 어제는 물을 좀 마셨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라며 희망 고문을 해. 하지만 이 부정 단계가 길어지면 아이는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떠나게 돼.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스마트폰 배터리에 비유해 볼게.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추고 와이파이를 끄고 불필요한 앱을 모두 종료해서 초절전 모드로 들어가잖아. 강아지의 몸도 똑같아. 죽음이 다가오면 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심장과 뇌, 이 두 곳으로만 마지막 에너지를 보내. 소화기관이나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는 과감하게 차단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물도 삼키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건 몸이 고장난 게 아니야. 마지막 남은 1%의 에너지를 쥐어짜서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너와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이 스스로 불필요한 기능을 끄고 있는 처절한 노력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억지로 밥을 먹이려고 하지 마.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영양분이 아니라 에너지 소모 없는 평온함이야. 여기서 정말 소름 돋으면서도 꼭 알아야 할 뇌과학적 현상이 있어. 바로 회광반조라는 거야.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못 마시던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밥을 허겁지겁 먹거나 장난감을 물고 와서 놀자고 꼬리를 칠 때가 있어. 이때 많은 견주들이 오열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애가 나았다 라고 착각해. 하지만 너무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건 회복된 게 아니야. 뇌가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하기 직전 비축해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만드는 마지막 불꽃이야. 보통 이 현상이 나타나고 24시간 이내에 아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 이때 헛된 희망을 품고 병원으로 뛰어가거나 검사를 받게 하면 안 돼. 대신 이렇게 생각해야 해. 아, 이 녀석이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마지막 힘을 냈구나. 그 짧은 한두 시간 동안 온전히 눈을 맞추고 쓰다듬어주고 고마워, 사랑해, 넌 최고의 강아지였어 라고 말해줘. 그게 뇌과학이 알려주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액션 플랜을 줄게. 첫째, 초미니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거창한 여행을 가라는 게 아니야. 아이가 평소에 냄새만 맡고 먹지 못했던 햄버거 패티를 한 입 주거나 걷지 못한다면 유모차에 태워 평소 가장 좋아하던 산책로의 바람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거야. 후각은 청각과 함께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거든. 둘째, 철저한 통증 관리야. 이게 제일 중요해. 수의사와 상의해서 먹는 약이 힘들면 붙이는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처방받아. 강아지는 아파도 티를 안 내는 거 알지? 낑낑거리지 않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니야. 마지막 가는 길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는 게 네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셋째, 마지막 순간의 계획을 미리 세워둬. 집에서 자연사를 맞을지, 고통이 너무 심하다면 안락사를 택할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가족들과 미리 상의하고 결정해놔.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슬픔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거든. 허둥지둥하다가 아이를 보내면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사랑하는 강아지를 보내는 일에 준비된 이별이란 건 없어. 10년을 키우던 20년을 키우던 이별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찢어지게 아파. 아무리 준비해도 슬픔은 막을 수 없어.
하지만 후회 없는 이별은 만들 수 있어. 네가 아이의 신호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주인은 끝까지 나를 지켜줬어. 나는 참 행복한 강아지였어. 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야. 잊지 마. 아이의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온통 너뿐이었어. 그 마지막 페이지를 공포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 그게 개똑똑 연구원인 네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야. 오늘 영상이 마음 아팠겠지만 이별을 앞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래.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밝고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너와 네 강아지의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행복하기를 바랄게.